자, 오늘은 에스파의 아마겟돈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분석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근데 리액션 영상 조회수는 계속 올라. 노래는 진짜 좋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악 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혓바닥 길었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자, 이 노래의 장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벌써 머리가 아파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추론을 한번 해보자면 이 노래의 장르는 퓨전 힙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퓨전이라는 건 이제 합쳐졌다라는 뜻인데요. 그동안에 에스파가 했던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에스파는 하이퍼팝과 트랩 비트가 결합된 음악을 했었거든요. 특징을 본다면은 BPM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트랩 비트의 특징과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겟돈도 92 BPM으로서 전작들과 비슷한 템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을 보자면은 비트를 트랩 비트가 아닌 붐백 비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래들보다 좀 더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빠르기도 하고 더 그루비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동안의 노래는 이 하이퍼팝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이 된 반면 아마겟돈은 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퍼팝이 뭔지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하이퍼팝. 자, 이 하이퍼팝이라는 장르는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어가지고 특히 한국 쪽에서는 많이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퍼팝이라는 장르를 떠올렸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사운드가 없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감 좀 잡아봅시다. 몇 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 좀 정신없고 다소 코어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 이 장르의 큰 특징은 일단은 보컬인 것 같아요. 보컬 자체를 엄청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어찌 보면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예술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해요. 두 번째는 신스 사운드예요. 신스 사운드를 일부러 과장되게 변조하고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특징이야말로 그동안의 에스파 노래들이 하이퍼팝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개성이에요. 이 장르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의 개성이 엄청나게 그득그득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장르의 다른 노래를 들어도 이제는 단번에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양한 하이퍼팝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진짜 개성이 엄청 세고 들으면 들을수록 좀 골이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하이퍼팝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엔 이제 붐백 비트의 특성도 한번 알아볼게요. 붐백. 자, 붐백은 8비트 기반의 비트예요. 일단 드럼의 사운드가 되게 게러지한 맛이 있어요. 말 그대로 좀 흙맛이에요. 이 흙맛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딱 잘 어울려. 몇 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약간 성큼성큼 걸어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에 반해 트랩 비트는 16비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트랩이 되게 잘게 썬 느낌이라면 붐백 비트는 되게 큼직큼직하게 썬 느낌이야. 그래서 더 여유 있고 소위 약간 힙한 느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비트가 아마겟돈의 비트라는 거죠. 신스 베이스. 에스파의 아마겟돈은 생각보다 미니멀해요. 되게 의외죠,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악기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류의 음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사운드가 꽉 차게 느껴지냐?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스 베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트로에서 베이스가 하나의 라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벌스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베이스가 더 추가돼가지고 투 트랙으로 간단 말이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하나의 베이스로 가다가 두 개가 되니까 더 묵직하게 느껴지죠. 이 베이스 사운드가 음악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역대의 악기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악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노래 자체가 되게 꽉 차게 들리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베이스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버즘 있고
공격적인 신스베이스 사운드가 이 노래의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종일관 서스테인이 끊기지도 않고 강하게 나오던 신스베이스가 딱 이 구간에서는 짧게 끊어치거든요. 거기가 바로 프리코러스입니다. 여기가 진짜 독특한 파트인데요. 벌스랑 후렴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이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유가 물론 멜로디랑 신스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역시나 베이스의 패턴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잠깐 들어보시죠. 어때요? 되게 끊어치죠? 벌스를 다시 들어보시면은 베이스의 서스테인이 끊기지 않고 계속 쭉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프리코러스가 끝날 무렵에는 베이스가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완전히 빠지고 후렴 들어갈 때 다시 나오는데 베이스만 빠졌다가 들어가는 건데도 다이내믹이 엄청 살거든요? 그니까 솔직히 내 말이 맞아. 이건 베이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 맞아. 멜로디, 야, 이 노래의 멜로디도 진짜 죽입니다. 약간 이제 제 개인 취향에 맞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파트의 멜로디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올려치기 아니냐그? 근데 이 정도는 해야 예술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의 멜로디는 다른 타이틀인 슈퍼노바랑 비교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둘의 멜로디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슈퍼노바의 멜로디는 일단은 챈트 형식으로 가요. 랩과 멜로디 경계에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멜로디컬한 느낌보다는 되게 힙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겟돈은 1절 벌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멜로디컬하게 진행이 돼요. 요즘에 특히 챈트가 대세인 시점에서 멜로디컬하게 쭉 불러버리니까 음악이 되게 유기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후렴 멜로디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잠시 들어볼게요. 이 던 하는 이 가사의 라임이 진짜 개질입니다. 예. 이게 유독 좋았던 이유가 에스파의 멤버들의 음색이 원래도 되게 단단하고 꽉 차있는 소리를 구사했었는데 이런 닫힌 가사까지 사용을 하니까 그 장점이 되게 극대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서스테인도 되게 길게 쭉 하고 뺐잖아요. 분명히 오에오 하는 파트 전에 끊을 수도 있었는데 끊지 않고 쭉 연결해가지고 레이어처럼 들리게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 댄스 브레이크. 자, 그 다음은 댄스 브레이크입니다. 이 노래의 댄스 브레이크는 딱 4마디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존재감이 이 노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진짜 이렇게 완벽한 댄스 브레이크는 처음 봤어요.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브릿지에서 고음으로 쭉 끌고 갔다가 갑자기 낮은 음으로 드롭 치면서 댄스 브레이크로 딱 연결되는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 브레이크의 파트가 그리 길지 않은 대신에 되게 임팩트를 세게 준 것도 되게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 자체가 되게 길었으면 음원을 듣는 사람들이 심심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에만 댄스 브레이크를 삽입하고 음원에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해결했죠. 그리고 이 파트도 프리코러스처럼 베이스를 짧게 끊어쳐요. 그 대신에 보컬 샘플과 애드립을 넣어가지고 되게 비는 느낌이 없게 잘 유지를 해줬고요. 정말 완벽한 댄스 브레이크였습니다. 결론.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이퍼팝과 붐베비 합쳐진 퓨전 힙합 장르이고 베이스의 존재감이 뿜뿜하며 매 파트의 멜로디가 좋았다. 특히 후렴의 멜로디가 인상적이며 댄스 브레이크를 짧게 가져감으로써 음악 자체에서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해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에스파의 아마겟돈을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부디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